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채널 최다 출연자시고요. 우리 미국 증시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 항상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디였죠? 매일경제였나? 이번에 이제 요즘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검색하고 이제 모니터링 좀 하는데 네. 대표님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사실 국내 그런 경제 TV에서 방송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한국 증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서학개미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겠죠. 예, 그렇게 불러주셨겠죠.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아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정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질문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최근 이슈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 FOMC 비컷 했잖아요. 와, 저는 깜짝 놀랐는데 개인적으로 혹시 이 두 단계 인하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가 호재가 아닐 수 있다. 폭락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응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인하를 한 게 사실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FOMC 이틀간 했잖아요. 그 전에 장장 한두 달 동안 이제 이 50bp를 해야 된다, 25bp를 해야 된다.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FOMC 위원분들은 시장이 바라고 희망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지상과제 세 가지가 있죠.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완전 고용, 경제 성장 안정적인, 그리고 물가 안정.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50bp 인하한 것은 좀 돌아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시장에서 그런 갑론을박이 많으면서 리세션 컷을 하느냐, 인슈런스 컷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조금 적당히 식고 있는데 더 식기 전에 보험성으로 인하를 시켜줘.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시장의 호재예요. 그런데 리세션 컷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름에 경기 침체가 이미 왔으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끊지 않으면 이제 경제가 나락으로 갈 거다, 이런 걸 내포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아드님께서 말씀하신 50bp 인하에 대해서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는 리세션 컷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신 분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물론 금리 인하하고 나서 지금 영업일수로 한 이틀 지났고, 오늘 시장이 열리면 이제 3일째지 않습니까? 18일 당일날 시장은 조금 관망세에 따라서 흔들렸다가 19일날 폭등을 했죠. 저는 잠재적인 변동성은 있게 마련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잠재적인 변동성 외에는 분명히 경기가 그렇게 이따가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경기 전체 그림이 그렇게 심하게 감속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그림이 전혀 아니거든요. 인슈런스 컷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경제 또는 주식시장에 더없이 좋은 호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페이지 제가 준비한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다플랏이 있고 중립금리 있지만, 제롬 파월이 18일 날 FOMC 하고 나서 미디어 인터뷰를 할 때 몇 마디 중요한 걸 제가 빨간 글씨로 써갖고 왔거든요. 미국 경제는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표현을 몇 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2%대로 하락 중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더없이 우호적인 얘기죠. 최대 고용 지원에 강력히 전념할 거다. 이거를 영어를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쉽게 표현드리면 노동시장이 지금 조금 감속 초입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더 냉각되는 건 좌시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50bp 인하하는 이유도 있어 하는 걸 내포하면서 더 이상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더 분명히 뭔가 스텝을 밟을 거야. 더없이 다비시한 비둘기적인 스탠스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거래되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투자자분들한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투자 패턴 중에 하나가 미국 장기 국채 알채권을 사서 이렇게 투자하는 패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의 일환으로 ETF, TLT라든가 잘 아시는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을 담는 ETF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레버리지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장기 채권 레버리지에 또 ETF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저는 이 표현 국채가 마이너스로 거래되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딱 보면서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한 말씀에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2022년 3월부터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 전 기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25%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3.7, 3.8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 국채에 투자했던 분들이나 그렇게 유도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반드시 침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야 국채 금리가 탄력적으로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서 누차 뭐 저희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나 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롬 파월이 국채가 마이너스 거래되는 시대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탄력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걸 공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함축적인 의미를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50bp 인하하는 걸 보고 새로운 추세라고 말하는 이는 없어야 한다. 이번에 50bp 인하했다고 해서 다음부터 또 계속 50bp 인하 이거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장담은 내가 못해. 다만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야. 어떤 분들은 제롬 파월이 그 인터뷰할 때마다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하면 또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걸 듣고 투자 판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연준 위원, 그다음에 지방 연은 촌재 총 19명입니다. 19명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드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받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이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얘기는 아울러서 투자도 정책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따른 투자도 실제 데이터, 하드 데이터, 팩트를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무책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유추하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기로 이번에 또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아왔는데 이번 50bp 인하는 인슈런스 컷이었고 그래서 결국 경기라 뭐 주식시장, 자본시장에는 더 없는 호재로 작용할 거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리 인하 B컷이 뜻하는 바가 그냥 단순히 금리 인하만 하는 걸 뜻하지는 않아요. 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조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이따가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선제적인 조치였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 때 특히 저도 원하는 답을 너무 많이 듣긴 했는데, 그 미국 경제 이상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 이 한마디잖아요. 그런데 그 파월이 그 미국 경제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쫄쫄매면서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선제적 인하였는데, 혹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2단계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아드님 생각해 보세요. 장장 30개월 동안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15개월인가를 기억하는데 15개월 동안 계속 금리를 0.25에서 5.5로 인상을 시켰어요. 맞아요. 5.5면요 역대급 역대급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서 레인지를 5.2에서 5.5였으니까 이제 50bp 인하했으니까 4.7에서 5.0으로 인하시킨 거잖아요. 4.75, 5.0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책금리면 4.85 정도? 4.85면 높은 수준인가요? 낮은 수준인가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튄다? 뭐 100%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작용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 금리 이야기 말씀이신데 한국이랑 2% 정도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5% 정도의 금리면 미국 역사상의 그 뭐 80년대 이전 말고는 엄청나게 높은 금리인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높은 네네.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그 정도면 주식시장이고 경제가 좀 박살나는 게 맞잖아요. 지금까지 그 고금리로 2년 가까이 저는 그 경제가 지속을 했다는 게 와, 난 그게 더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반갑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죠.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했던 22년 3월 이후에 22년도에는 아주 뭐 마음 먹고 그냥 경제를 옥죄자고 금리를 올린 기간이었으니까 주식시장은 폭락 또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저희도 거기에 응당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22년도 한 11월 정도가 그때 변곡점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금리 꼭지점 딱 찍고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봐서 저희는 그때 1년 내내 보수적으로 나왔던 포트폴리오를 22년도 11월 기준으로 이제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저희가 맞았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아드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미국 경기는 22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했던 그냥 보통 타성에 졌잖아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그때
기억해 보시면 22년도 겨울 23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올 거고 현금 준비해야 되고 역대급 위기가 올 거고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경기 침체를 계속 부르짖는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시장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 그 기간 동안 계속 출연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이라든가 소비 패턴이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오늘도 그런 걸 쭉 한번 훑어보겠지만 굉장히 사운드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탄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 지금까지 뭐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작년에 한 2번 빠졌다가 또 그 이상 올라가고 올해 초 불과 한 달 반 전이죠. 뭐 한 8% 9% 빠졌다가 지금 그 이상 이미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경기 펀더멘털이 강력하다, 견조하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22년 그 11월쯤에 포지션 이제 제대로 전환하셨다고 했는데 와,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네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100 중심으로 아주 고배수로 위험하게 편중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 이제 그때를 잠시 생각해 보자면 22년 10월 말쯤에 한번 들어갔어요. 와,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좀 더 빠지더라고요. 12월까지 빠졌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한 번, 그리고 12월 31일인가 마지막 날 한 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1월 2일인가 3일인가 뭐 1월 완전 초에 FOMC 하고 그다음부터 파월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빵 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전까지 분위기 완전 미국 뭐 몇 년째 경침체 갈 거다. 뭐 주식으로 치면은 이렇게 쭉 떨어진 다음에 L자형으로 갈 거다. 막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어요. 온갖 비관론이 판을 쳤죠. 그런데 와, 하루 만에 파월의 한마디에 이렇게 그 전환이 되는 게 정말 그 힘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지만 FOMC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금통위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자본시장뿐만이 아니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이 막강한 영향력은 그러니까 온 그 전 세계 모든 투자 관련한 사람들은 FOMC 그 한마디 한마디에 온갖 집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울러서 또 하나 표현드리고 싶은 것은 FOMC나 또는 제롬 파월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건 틀려. 왜 똑같은 얘기 이렇게 그분의 의사 또는 그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꾸 토를 달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아직 많아요. 맞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얼마나 그 경험이 많고 얼마나 우리나라 금통위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적인 어떤 소셜 스테이터스로 우리나라 금통위 위원들도 그런데 FOMC 위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계 대빵들인데. 그 리스펙 해야죠. 네.